프라임 스터디 지금 나중에 저희가 그 종로엠스쿨 홈페이지하고 연동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제가 의외로 쓸기가 없습니다. 되면 이렇게 스케줄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인 형태, 과제학습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제학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가 스케줄에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바로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랭킹, 오른쪽에는 메시지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끼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 간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시면 메뉴 옆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시는 메뉴들, 이런 것들은 즐겨찾기 식으로 추가를 하셔서 굳이 메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면은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메뉴를 눌러보니까요. 지금 마이 페이지부터 멀티미디어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다이어리 기능이라든지 아이들 개인정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학습 통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빔 프로젝터라든지 TV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룸을 통해서 띄워놓고 좀 수업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메인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복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단어를 외울 때 이미지랑 매칭을 시켜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단어 학습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눌러보시면 이제 출판사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빌드앤그로 제가 리딩 피크를 선택을 했고요. 단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8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쓰고 단어 찾고 또 영한, 한영, 받아쓰기, 주관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제를 내실 때나 자기주도적으로 아이들 학습을 시키실 때나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열어주실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서브젝트라고 나오는데요. 프리뷰 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글이라든지 영문이라든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제하실 수 있고요. 또 역시 따라 쓰는 형태, 또 해석하기. 해석하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빈칸 채우기는 1, 2로 되어 있는데 빈칸 채우기 1은 빈칸의 개수가 적고요. 2는 많아지게 됩니다. 옵션에서 설정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었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기능이고요. 타이핑 할 수 있도록 옵션에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가 있고요. 또 영작하기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어가 주어진 상태에서 영작을 해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단어만 주어지고 영작해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완전 영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듣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하고 퀘스천하고 이제 2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퀘스천을 눌러보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보이죠. 지금 리스닝 앤 퀘스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초등부부터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뭐 전국적인 학업 성취도 기출문제라든지 수능 기출문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빌드앤그로우 거도 나오는데요. 빌드앤그로우에 지금 리스닝 시드 3권, 시즌 3권, 플래너 3권, 총 9권의 리스닝 교재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퀘스천을 누르게 되면 아이가 실제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문제를 다 풀게 되면 리뷰 쪽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또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띄워놓고 아이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그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부분은 해당 스크립트에 대해서 5가지 형태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빈칸 채우기라든지 받아쓰기, 이렇게 스피킹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자 모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있죠. 자물쇠 버튼이 있는데 이쪽 부분 눌러주시면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자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학원 관리부터 SMS 기능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학원마다 총 관리자 아이디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 아이디로 반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등록, 학생 등록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을 마치시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 학원 관리를 눌러보니까 반, 그룹, 강사, 학생 이렇게 4가지가 뜨게 되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반 등록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그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을 눌러보니까 지금 현재 그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들인데, 처음에는 이 반이라는 폴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이라는 폴더를 누르게 되면 상단에 분류 추가하고 추가 버튼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가 또 생성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반 추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룹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이렇게 폴더만 있는데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오고, 분류 추가를 눌러서 제가 고등 1학년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고등 1학년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고등 1학년 폴더 밑에다가 실제로 반을 생성하시겠다 그러면 눌러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두산 2라고 제가 적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등 1학년 밑에 두산 2라는 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반하고 그룹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반은 필수 항목이고요. 그룹은 선택 항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반에 중학교 1학년 반이라 하더라도 출판사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당 2개의 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반이면서 중학교 1학년 두산 2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반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평상시에 기존 커리큘럼대로 과제 뿌려주시면서 평상시에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자동 과제로 뿌려주시면 아이들 입장에서 2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 등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강사분 등록은 재직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직자가 뜨게 되는데, 추가 버튼만 보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필수 항목을 기본적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강사 등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부분은 권한 설정입니다. 권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사하고 부관리자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차이점은 강사는 배정된 반밖에 관리를 못하고요. 부관리자는 모든 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예민한 정보라든지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강사로 등록해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관리자로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등록인데요. 역시 수강생 관리를 누르게 되고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필수 항목 입력해 주시고, 반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생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인원수가 많은, 학생 인원수가 많은 학원에서는 일일이 이거를 입력하시려면은 힘드시겠죠. 그러면 뭐 저희가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데 엑셀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저희 본사에 보내주시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가져오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이 양식에 맞춰서 저장해 주신 다음에 바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관리입니다. 학습관리 보시면 개인학습조회, 과제학습조회 학생, 반, 그 다음에 과제일정 관리, 과제일정 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과제학습조회 학생을 눌러봤고요. 반을 선택을 했고 기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차적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김동진 학생에 대해서 지금 단어 수행률이 83.72%인데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지금 보시면 색깔이 다릅니다. 진한 부분은 아이가 과제 수행을 다 한 거고요. 흐린 부분은 과제 수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상세 내역 보시려면은 드래그 하셔서 상세 내역 버튼 눌러주셔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학습 코스부터 소요 시간까지 표기가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세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상세 내역 인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쇄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했는데 못한 과제 드래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과제 삭제부터 날짜 수정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뜨게 되는데 과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과제가 당연히 삭제가 되고요. 못한 과제를 좀 다시 수정을 통해서 다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미에 맞게 조정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못한 과제를 다시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제 일정 추가입니다. 과제 내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보 및 대상하고 교재 및 옵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목을 처음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 제목을 입력을 했고요. 또는 반 또는 학생을 또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교재 및 옵션 부분을 눌러주셔서 어떤 교재에서 과제를 낼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눌러보니까 지금 유닛별로 해서 쭉 나와 있고요. V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S는 문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제 네모난 이제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아이들한테 단어 또는 문장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미리 보실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눌러봤고요. 지금 V하고 S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과제 내실 때 수동과제 또는 자동과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닛 1에 대해서 복화를 수동으로 내실 경우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날짜 가셔서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옆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시면 이렇게 버튼이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간을 늘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수동과제로만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밑에 옵션을 조정해서 자동과제로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지금 과제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과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죠. 네. 과제 기간이 1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라고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과제수가 중요한데요. 과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의미가 단어 한 개, 문장 한 개가 아니라 지금 위에 보시면은 유닛 1, 그 다음에 유닛 2-1, 2-2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유닛당 10개의 단어 또는 10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수 1이 의미하는 거는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단어 중에서 필요하신 부분, 문장에서 필요하신 부분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위로 보시면 이제 배치 버튼이 나오거든요. 살짝 화살표 눌러주시면 시작일 기준, 종료일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정된 요일에 지정된 개수만큼 자동으로 과제가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종료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료일 기준은 그런 것들이죠. 1000개의 단어가 있으면 11월 안에 지정된 요일에 끝내시겠다 그러면 세팅을 해주시면 11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루에 할 양이 n분의 1 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옵션 저장하기 하고 옵션 불러오기 버튼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요.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부터 옵션까지 입력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옵션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옵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반한테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중학교 1학년 거, 중학교 2학년 거, 중학교 3학년 거 미리 옵션을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쉽게 과제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바뀌게 되죠.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월수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네. 월요일에는 유닛 1을 하고 수요일에는 유닛 2를 하고 금요일에는 유닛 3을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유닛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과제 수를 제가 1로 해놨으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유닛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2로 하면 그러면 유닛 1과 2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서 하루에 나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통계 부분입니다. 지금 월별 보고서부터 과제 수행률까지 나와 있고요. 월별 보고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아이들 영역별 학습량, 월별 학습량, 일별 학습량, 그 다음에 학습 정보, 그리고 과목 학습 정보, 확인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포인트 랭킹인데요. 네,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눌러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인쇄 버튼 눌러주셔서 이렇게 인쇄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 벽에다가 게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 현황인데요. 지금 반별로 아이들이 과제 수행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수행률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지금 검색 버튼 눌러보니까 요 해당 반에 대해서 1일부터 말일까지
그 지금 현재 수익률이 표기가 되게 되고요. 역시 인쇄 버튼 눌러주셔서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지 출력하기 기능입니다. 지금 시험지를 눌러보니까 시험지 출력하기부터 문제풀이 음원까지 나오게 되고요. 시험지 출력하기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 단어, 문장, 문제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풀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듣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어를 눌렀고 빌딩그룹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리드 앤 리텔 1을 제가 클릭을 했고요. 필요하신 부분만 클릭을 하셔도 되고 전체를 다 클릭하셔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옆에 보시면 영안하고 한영을 섞으실 건지 아니면 뭐 단독으로 내실 건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양식입니다. 시험지 이제 뭐 그림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제목하고 부제목도 입력을 해주시고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시험지를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에는 정답 보기를 눌러주시고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뭐 해석하기부터 영작하기 3까지 섞어서 내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옵션 부분입니다. 옵션 보시면 학습 옵션부터 학습 정보까지 나오는데요. 학원 정보까지 나오는데 학습 옵션 보시면 학습 기본 설정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학원 기본 옵션을 눌러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팅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나온 거에서 구미에 맞게 학원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끌어쓰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까 아이들이 빈칸 채우기 할 때 이렇게 끌어쓰기 기능이 적용이 됐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답 횟수라든지 반복 학습, 강제 학습 이 부분이 되겠죠. 정답 횟수는 지금 주관식, 객관식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뭐 객관식 오지선다형에서 한 번 틀리게 되면 바로 단어는 3번, 문장은 2번의 강제 학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 부분은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듣기 문제겠죠. 그래서 이 반복 학습 부분을 사용으로 해 놓으시면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맞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네, 밑에 보시면 또 특징적인 부분이 매직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매직빈을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으로 해 놓으시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매직빈이라는 이제 그 우측 하단에 포인트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가 차게 되면 가운데에서 이제 돌림판이 나옵니다. 꽝 2배, 4배 이렇게 나오는데 4배짜리가 터지게 되면은 터진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학습을 하는 포인트에 4배가 주어지는 거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배가 주어집니다. 근데 주말에 4배짜리가 터지면 8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과제 수행 기준이라고 있죠. 과제 수행 기준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제 기준을 설정하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지금 반별로 또는 개인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 기간입니다. 과제 수행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과제를 내셨을 때 아이들 앞뒤로 텀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교재 관리 부분입니다. 교재 관리 부분은 이제 학원 전체로 세팅하실 수도 있고 반별로 세팅하실 수도 있는데 교재 관리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놔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컨텐츠가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프라임 컨텐츠가 필요 없으시면 체크를 하신 다음에 비공개 놓으시면 이렇게 비공개로 바뀌게 됩니다.